여러 저 추모 글들 가운데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울컥했던 것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 말씀이었습니다. 조금만 정부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늦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아서 다시 또 이런 불행한 분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간염병 상황이지만 이 간염병 상황이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사실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이런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 조금씩 풀린다고 하는데 네. 또 그 비대위 분들 모이셔서 이런 점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의논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손실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7, 8, 9월 한시적인 손실보상이고요. 예. 그러면 지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으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손실보상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못 받는 업종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현재 받는 업종들조차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부채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대안으로 일단은 긴급대출이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 이준익 이자카의 대표님들 지금 같은 케이스가 그 대출을 끝내 갚지 못하고 예. 네, 해결하지 못해서 이후에 마지막 순간, 마지막 선택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7월 달에 저희 책임과 자유를 주고 어느 예. 정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정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 되면서 가장 강력한 4단계가 발동이 됐죠. 예. 그래서 준비해놨던 것들, 그리고 대출을 이렇게 일을 해서 이제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8월달, 9월달이었고 예. 그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부 아직 업종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영업을 하면서 지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예. 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5년마다 지금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이제 앞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동시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점들, 특히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게 저는 그렇게 국가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해주실 말씀들 또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이제 정상적인 영업시간을 돌리고 어찌됐건 간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이게 또다시 영업시간 제한에 가하는 게 아닌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또다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고 여기에서 또다시 자영업자에 대한 압박이 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저는 이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같이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예. 또 해주실 말씀은? 지난 작년 2월부터 시작이죠. 아무도 이렇게 2년 가까이 길게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작년 3월 저희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방역 정책에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게 지금 20개월간에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자영업자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이고 가장 밑바닥입니다. 이 밑바닥부터 살피러 와주신 일단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들의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부터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도 작년에 헛된 희망을 불러 넣어준 게 자영업자분들이 또 고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작년 5월 정도입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황을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내년 말 정도가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마무리가 될 거다. 네.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미 그때 결론이 다 났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 올 여름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영업이라든지 또 학교 학생들 등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앞으로 2년간 버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희망을 이렇게 주면서 또 그때 새롭게 가게를 여는 분들까지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어려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못 버티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미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정부도 그 일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피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래서 많은 분들께 해주거나 예, 하시고 싶은 이제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코로나 상황이 사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또 다른 저희의 악재였고요. 하지만 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게 충분한 지금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셨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함께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완화가 됐고,
또 백신 패스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업종들이 협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협조에는 이제부터 일상이 정말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이건 자영업자들, 이 운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저희가 그 일상적인 방역 정책에 같이 협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영업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지금 일방적인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의 이런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행정들도 좀 완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 같이 앞으로 국민들도 참여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의 방역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빨리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